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민주와 저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둘러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안보 국가에서 산업화, 공업화 사회를 만들고 국가의 목표가 국민들이 잘 사는 부유한 나라를 만들기까지는 약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 18년 만에 그걸 이룬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 노래 아시나요? 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대한민국 전역에 매일같이 울려 퍼졌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오늘 오긴TV는 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아니 그분의 발자취를 찾아서 구미 상모동 박정희 생가를 찾았습니다. 구미 생가에 다녀온 후 구독자분들과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마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과 박정희 도서관도 추천해 주셔서 다녀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생가와 기념관 구분 없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대표적인 업적을 중심으로 편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제 5대부터 9대까지 5대 대통령을 하셨대. 18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안내비. 여기 금오산 기슭에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다. 당신께서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여기에서 하면 된다. 잘 살아보자는 꿈을 키웠으리라. 다행히 지금도 당신이 쓰던 책상과 책꽂이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랴. 민족 중흥과 조국 군대화에 앞장섰던 애국 충정도 우리의 산하에 남아 지금도 역력한 것을 불멸의 그 혼 오래 기리기 위해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 가장 먼저 미국의 차관을 빌리러 순방길에 오르지만 당시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를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로 손을 내민 곳은 독일입니다. 쿠데타의 명분으로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국민을 모두 부유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한 박정희는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한 종잣돈이 필요했습니다.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는 은행에 보증서가 필요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독에 파견한 광부와 간호조무사를 담보로 3천만 불의 차관을 빌립니다. 독일은 차관만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에서 라인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에르하르트 독일 수상은 박정희에게 독일 고속도로인 아우토반과 제철단지인 철광서 자동차 공장들을 견학시키며 경제 발전 모델을 배워가라고 배려합니다. 어쩌면 한강의 기적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제 감정기에 수탈당하고 곧이어 6.25 전쟁에 폐허 위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최빈도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꼬져가는 이 나라에 불쏘시개 하나를 마련한 것입니다. 바로 1964년 연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차관을 빌리기 위해 최악의 근무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한 나라의 대통령.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과 광부들은 1시간을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는 일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불 떼고 외양간 이거 소도 키우고 뭐 닭도 키우고. 그렇지. 이거 원래는 이 물을 이 끌어올리려면 먼저 물을 좀 버. 이렇게 한번 올라오나 볼까? 한번 물 여볼래? 이거 한번 여볼래 여기다가. 그러면 그 힘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끌어올리면 이렇게. 난 못 써봐가지고. 이거 한 번도 못 해봤어? 야. 뭐 이거 물 마셔도 될 것 같은데?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펌프래. 오, 힘. 판사님, 저는 북한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같이 북한에서는 네. 다 같은 교육을 받지. 근데 여기 대한민국에 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이 더 많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업적을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준다고 해. 그 뭐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그 경부 고속도로를 쭉 달려왔잖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만들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 모든 것이 이제 순환이 빨리 되면서 경제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의 성장과 민주화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25회에는 5.18을, 26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방송했고 이번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박정희는 일제 치하인 1917년 구미에서 태어나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3년간 재직합니다. 이후 해방 1년 전인 1944년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에서 광복군을 토벌하는 만주 감동군에 배속되어 중위로 복무하다 해방을 맞이합니다. 광복 후 귀국하여 육사의 전신인 조선경비 사관학교 2기로 졸업하고 대위로 임관하였으나 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요순 반란 사건에 가담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군부대 남로당 당원 명단을 알려주는 대가로 실형을 면하고 강제 예편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소령으로 복귀하여 1960년 준장으로 진급하고 이 군부 사령관까지 오르게 됩니다. 61년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고 1963년 대장으로 예편됩니다. 민주공화당 총재로 추대되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1963년부터 18년간 5대부터 9대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탄을 맞고 쏘가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업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지적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에는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부강할 수 있다. 첫째,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140여 개 국가 중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인프라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는 미국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룬 쾌거이자 국가 지도자로서 보여준 해안과 주도 면밀한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 국가 1년 예산의 4분의 1을 투입하는 한반도 최대의 토목공사였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도로는 너무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람과 물류가 이동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또 철도 향만 건설과 전기 생산에도 집중했습니다. 둘째, 중화학 공업 육성.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신발, 섬유 등 경공업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을 한다는 것은 철광석, 구리, 석탄, 석유 등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해야 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이것은 어느 날 대한민국이 기술대국 수출 강국으로 가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셋째, 새마을운동입니다. 옛날 자료들을 살펴보면 1961년 5.16 군사혁명 당시 대한민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는 인도,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순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이슈는 박정희 대통령이 창안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기치 아래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벌였던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근면 자저 협동은 새마을운동의 슬로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류의 원조는 새마을운동이 아닐까 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게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제창한 아래 근면 자저 협동을 바탕으로 한국 군대 사회 성장을 이끌었다. 새마을운동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 북한에서는 천리마 운동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빈곤 퇴치와 지역 사회 개발이었다고 한다면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노력 동원 및 사상 개조 운동으로서 주민을 통제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초창기 성과도 있었지만 결국 남한과 같은 훌륭한 성과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능률성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넷째, 그린벨트 설치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딜 가도 푸른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북향민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산에 녹음이 우거진 숲입니다. 또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수목원들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북한에는 땔감용으로 나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사람이 사는 반나절 거리인에 산들은 벌겋승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 그린벨트는 세계 4대 조림 성공 국가 중 하나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서민을 위한 의료보험 최초 실시했습니다. 당시 재정 부담을 우려해 경제기획원 등 정부의 핵심 부처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친노동 계급적인 서민을 위한 의료보험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어르신들 세대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영웅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것뿐 아니라 사회주의 복지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친일 논란, 남로당 가담, 군부 독재와 유신 체제로 인한 인권 탄압 등의 가오도 있어 오점도 있지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학교 시절에 교육받은 내용 중에는 남조선은 탄자집이 넘쳐나고 굶주림에 호독이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탈북 후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곳에 놀라고 또 놀라곤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의 공이 매우 컸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몇 가지만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그분의 업적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가진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자와 위대한 국민을 가진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강의 기조. 내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1960년대 초반에는 캐나의 GDP가 한국보다 높았고 내가 태어나던 때도 캐나가 한국보다 훨씬 부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두 나라 경제 규모가 전혀 비슷하지 않다. 사람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 게 캐나가 한국처럼 발전하지 못한 이유다. 버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래서 한국은 그냥 발전한 게 아니라 로켓처럼 치솟았다. 와, 그만큼은 엄청 속도감 있게 지금 발전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에서 알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노래를 엄청 좋아하신다. 그래서 노래 좋아하시고. 그분이 집중 노래하는 모습을 형상한 영화도 있었어. 네. 근데 그때 당시 보면 그 어떤 무슨 노래지? 그때 그 사람. 그 박정희 대통령님이 심수봉 그 가수분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심수봉 버전으로 또 백만송이 장미 네, 네. 그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불러봐요. WWM 이 시리어스 스파이진 예치베 예바라지 스리틴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아, 근데 사실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이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래도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돼가지고 네, 또 열심히 일을 해오시다가 뭐 또 탄핵을 받아서 지금 구속되는 상태인데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모신 여자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여성 대통령. 그때 저는 약간 좀 기뻤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진짜 그 이제 뭐 남전여비가 아닌 이제 동등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상 천국이 여성들의 지상 천국이로구나. 그렇지. 막 이때 당시 여자 대통령이 나오고 그리고 뭐 보면 장관들도 다 또 여자들이 장관을 그쵸. 맡고 있는 것도 예, 있고 너무 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서운하고 이제 막 너무 슬프지만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옥중 생활을 하신다니까 이제 뭐 일단 뭐 어떻게 과거를 또 그러니까. 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많이 뭐 아프지만 일단 빨리 이제 그 뭐가 좀 이제 사면을 받아서 나오든지. 사면을 받아서 이제 나와서 좀 그러니까 그래요. 좀이 이제 좀 안정된 네. 생활을 좀 했으면 그렇죠. 좋겠고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는 네. 참 이 대한민국의 네. 경제 발전을 네네네. 성장시키는데 큰 노력을 하신 분이 그래도 박정희 네. 대통령입니다. 다만 이제 좀 그때 조금, 당시 이제 뭐 군사 이런 독재 정치를 네. 하면서 좀 인권 탄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좀 그런 것만 좀 조금만 더 좀 감수하고 정치를 네. 하셨다면 정말 오늘까지도. 그렇지 또 정말 인간적이고 네. 그런 전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를 부흥하고 잘 살게 해주는 게 그게 첫 번째고 또 국민들 단합시킨 거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 해줘가지고 그런 것들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조금 금이 있다면은 산하 제한을 좀 일찍 시작하는 거 그거는 조금 미흡한데 나머지는 진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죠.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좋은 글귀가 저 간판에도 있는데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자주 찾으세요? 여기 예, 생각을 예.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랑 못 잊었어 그때 그 사람 그 어느 날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양날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날 짧은 기간 동안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지나온 과정에는 때론 삐걱거리기도 하고 때론 기울기도 했지만 양날개가 잘 버텨주고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5.18과 노무현, 박정희 역사 기행을 계획한 것은 두 개의 날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조금이나마 그 발자취를 찾아보고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경제와 박정희를, 진보는 민주화와 노무현을 핵심 키워드로 극한으로 대립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노선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마음에 기행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는 마치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환장한 사람처럼 우르릉거립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광복 후 80여 년이 가까워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탈북자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체성.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먼저 살다 가신 위대한 지도자와 군면 성실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대한민국을 우러러 보게 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는 길. 그것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할 때 조금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요?